드디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지독한 겨울을 견뎌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이제 끝났다. TSMC에 영원히 밀릴 거다. 미국이랑 일본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자주 섞인 한탄들. 저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 답답함에 밤잠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뙤약볕 아래 서 있으라고 강요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을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족쇄,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쇳덩이처럼 짓누르던 규제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일명 K칩스법의 확장판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눌려왔던 용수처리 튀어오를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탄이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대다수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와, 드디어 통과됐네? 그럼 삼성전자 질러야 하나?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두꺼인 기업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남들 다 사는 대형주 사서 시장 평균 수익률이나 따라가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이면을 봐야 하고 대중이 환호할 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며 그들이 뉴스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진짜 돈이 되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 통과가 불러올 나비 효과, 뉴스 앵커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파생되는 2차, 3차 수혜 섹터의 돈의 흐름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특별법의 핵심 알맹이를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사들만 보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준다더라, 보조금을 몇 조 원 준다더라 하는 금액적인 부분에만 시선이 쏠리기 쉽습니다. 물론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선수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서 속도전을 허용하고 부추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동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공장 라인 하나 증설하려고 하면 어땠습니까? 땅 파는 데만 몇 년, 환경 영향평가 받는데 또 몇 년, 지자체 인허가 받는데 또 하세월. 정말 삽 한 번 뜨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경쟁사인 TSMC나 인텔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F1 레이싱카처럼 질주할 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을 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이 모든 인허가 절차가 획기적으로, 아니 혁명적으로 단축됩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막대한 현금 보따리를 풀어서 마음 놓고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대 기업이 수십조 원의 돈을 쓰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줄까요? 그 낙수 효과의 첫 번째 수혜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도출됩니다. 바로 인프라, 그 중에서도 전력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 특히 최첨단 AI 반도체를 만드는 펩페이비엠은 그 자체로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 흡입기입니다. 그냥 공장 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다 지어지고 풀가동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이 원자력 발전소 몇 기가 생산하는 양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동안은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도 주민 반대와 각종 규제 때문에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공장을 다 지어놔도 전기가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질 뻔했죠.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전력망 확충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허벌판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불도저로 땅을 밀고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전선을 깔고 고압 전류를 버틸 수 있는 변압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즉, 반도체 공장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심지어 반도체 장비가 발주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애들은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관련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해
국내에서만 수십 년치 일감을 한꺼번에 따내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공장 짓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이들의 실적은 담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라는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인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고 일본산 소재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돈으로 기술력 있는 국내 장비사들의 제품을 써주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할 곳은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공정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의 싸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로 쌓아 올리느냐는 패키징의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웨이퍼를 종이장처럼 얇게 갈아내고 거기에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고 그걸 오차 없이 정밀하게 붙이는 후공정 기술이 반도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동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대기업의 투자 지원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알짜배기 중소형주들이 수두룩합니다.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 잠자던 사자들을 깨우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리스크이자 역발상의 기회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시끄러웠고 끝까지 논란이 됐던 이슈, 바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결국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핵심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법안이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새벽까지 불 켜고 일하는데 우리는 칼퇴근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냐라고 우려를 쏟아냅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재이고 경쟁력 저하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냉철한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정책을 비판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이 처한 환경이 바뀌었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오래, 더 많이 부릴 수 없는 환경이 고착화되었다면 기업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즉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 부담과 노동시간의 경직성은 필연적으로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밤새워 연구할 RD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빈자리를 AI가 대신 설계하고 검증하는 EDA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생산 라인에서 사람이 눈으로 하던 불량 검사는 이제 AI 비전 장비가 24시간 쉬지 않고 더 정확하게 대체하게 될 겁니다. 즉, 52시간제 예외 무산이라는 악재는 역설적으로 자동화 로봇, AI 공정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둘도 없는 호재가 되는 셈입니다. 시장이 문제점에 집중하며 우려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줄 솔루션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고수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은 단순히 내일 하루 주가를 올리고 많은 단발성 호재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꽉 막혀있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투자금에 수도꼭지를 트는 역사적인 트리거가 당겨진 날입니다. 거대한 대매수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살을 멍한 이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이 가장 먼저 흘러들어가서 적시는 땅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국산 장비를 채워 넣어야 하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기계와 AI로 메워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탄탄한 강소기업들을 지금부터 선별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여러분의 계좌는 결코 소외되지 않을 겁니다. 뉴스는 항상 법이 통과됐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미래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HTS를 켜고 전력 인프라, HBM 핵심 후공정,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확실하고 강력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